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풍기는 미모의 향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혼미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이 제대로 잘 될지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오늘 우리 뭉치 씨가 네. 약간 언저리로 빠져 있어요. 네. 왜냐면 벌써 지금 혼돈이 와가지고 혼미해가지고 그 이상 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와가지고 옆으로 잠시 이게 빠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머니토리 TV를 이렇게 많이 구독해 주셔서 1000명 돌파는 예전에 했고요. 등등에 힘입어 성은에 힘입어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특집으로 요즘 장안에 놀면서 하는 재테크라는 것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놀면서 하는 재테크의 수식어가 네. 더 대단하게 자극적이에요. 게으른 당신을 위한. 게으른 당신을 위한 놀면서 하는 재테크의 저자 윤지경님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윤지경 님이 조금 전에 어디서 왔냐 하면 뭘 하시다 오셨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라 그랬죠? 필로싱? 필럭싱. 아, 필록싱. 네. 필록싱 강의를 하세요. 요 네. 삼성역 공항터미널 지하에 있는 모처에서 네. 모처에서 필록싱 강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필록싱 강의를 하고 막 오신 거예요. 네. 정심도 굶고 그 월급에 잠이 안 온 그 월급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정심도 굶고 참 이렇게 네. 오늘 이 특집 방송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지경 씨? 예. 네, 운동하고 오느라고 미모를 못 챙겨왔어요, 지금. 근데 못 챙겨온 미모가 지금 우리를 혼미하게, 그죠? 혼미 상태로 빠뜨리는. 이 맨날 이 수국끼리 하다가 여성분들이 자주 와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야, 분위기 달라지네, 그렇죠. 분위기가. 이게 저도 지금 약간 들떴죠. 목소리 약간 달떴는데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방송이 한국에서도 가장 비싼, 그죠? 비싼 10조 원에 매각된 그런 한전부지 삼성동 그 언저리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요. 그죠? 정말 바로 바로 옆에서 코딱가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붙어 있는데 그만한 또 값어치를 하시는 우리 윤지경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1부, 2부로 좀 나눠서 할 건데요. 1부는 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우리 윤지경님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살아온 것, 또 이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 사실 이것들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약간의 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 그런 위주로 좀 이제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게으른 당신을 위한 놀면서 하는 재테크. 이게 미끼죠, 제목. 아, 제목이요? 이게 제목이 너무 땡겨, 그죠? 사실 이 책 제목과 관련돼서요. 동일한 제목의 강의가 먼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예. 지금도 이 동일한 제목의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동일한 제목이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책 제목이 결정이 될 때 저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출판사에. 저희 그 출판사가 굉장히 제목을 잘 짓기로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목 가지고 묶어 사는 출판사. 착한 출판사.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을 과연 가지고 올까 저는 기대가 엄청 컸죠. 근데 그 출판사에서 고심 끝에
제 강의 제목 그대로 하시겠다고 딱 내놓으셨을 때 예.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 제목 자체가 네. 자극적이고 핫했던 그런 건 있었던 터라서 뭐 좋습니다. 왜 라고 약간의 이제 실망감을 가졌나요? 왜냐면 그 출판사가 워낙 제목이 탁월한 출판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뭔가 색다른 게 나올 거라고 색다른 생각했어요. 게 나올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야, 그러니까 출판사 그 제목을 잘 짓기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네.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이걸로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하셨죠. 자, 근데 꼰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도대체 놀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 놀면서 어떻게 돈을 모은다네. 그래서 이 꼰대 입장에서 볼 때 네. 야 이거 트릭이다. 이게 그냥 어떻게 미끼구나 미끼. 네네. 야, 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가면 쏘고 뻔해. 네? 쏘고 뻔해. 이 놀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리고 게으른 그쵸. 당신을 위한 게으른 그쵸. 사람은 돈을 못 벌어. 그렇죠. 게으르고 어떻게 돈을 벌어? 네. 이놈의 새끼 이리 되는데. 야, 혼내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경 씨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제 책을 썼고 또 우리 이제 지금 놀토 이 책, 놀토가 아니지 놀테크 이 책을 동일성상에서 비교해서 만약에 두 권 중에 한 권을 내보고 사라, 돈을 지불해서 사라 하면 저는 제 책을 포기하고 예, 제 책 대신에 놀면서 하는 재테크 이 책을 사겠다라고 이제 감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근데 그것은 아까 속을 뒤집어 보니까 네. 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이 됐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느슨한 게 없고 진짜 전부 다 색다른 거. 색다른 거라고 해서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테크 서적에서는 전혀 보기 힘든 예, 그런 이야기들, 리얼한 이야기들, 그리고 분명히 적용이 실제 가능한 이야기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미끼가 아니었구나. 자, 이 점에서 우리 윤지경님의 책에 보면 미션. 잠깐만요. 네. 아니 이분이 누군지 소개도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지경 이 점에서 얼굴이 여기 떠 있길래. 그렇지,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이 책에 보면 또 미션 사명서도 있고 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 윤지경님의 톤 높은 그 아주 유쾌한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본인의 인사 겸 소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소개만 가지고 한 프로그램 까고. 아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막 그 하이톤의 여자 목소리가 막 깨르르 돼버리고. 네, 저는 앞에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포장을 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지 섹터 하세요. 이번에 이제 게으른 당신을 위한 놀면서 하는 재테크라는 책의 저자 윤지경이고요. 제 책에서 이제 제 소개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제 인생의 키워드는 BMW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바디, 그리고 M이 머니, W가 woman 이렇게 해서 BMW가 제 인생의 키워드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저의 관심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바디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몸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만약에 20살 이후로만 친다면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몸뚱아리를 거쳐간 운동이 한 15개? 네. 그 중에 킥복싱도 있더라고요. 작년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내가 섭외를 잘 못했나, 이게 잘못하다 얻어터질 것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을 느끼긴 했어.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이 이제 킥복싱이었고, 그러니까 한 15가지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디가 B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M은 머니.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 저는 돈을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고 돈에 대해서 많이 치어도 받고 그래서 돈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지금은 돈과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인생의 M이라는 키워드는 돈에 관련된 거고요. 뭐 워먼은 제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W가 워먼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BMW가 사실 다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또 물론 또 더 좋아지는 시대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런 속에서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그죠? 여성의 경제적인 여건, 환경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맞아요. 여기서 또 동시에 어떤 여성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위해서 또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우리 윤지경님의 스토리를 보면요. 21살의 경제적 독립. 21살이 뭐죠? 대학생 때, 그죠? 대학생 때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노머니, 그죠? 어디 경제적 스스로 벌었다. 근데 28살 때 파산. 파산? 아, 이것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파산 신청을 한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파산! 잘 나가던 윤지경 28살에 쫄딱 망하다. 쫄딱 망해서 부모님한테 SOS. SOS. 그죠? 또 한번 그때 이제 크게 어떤 좀 돈에 대해서 눈을 자극을 하게 됐다는 거. 이후. 그때 저는 그 그죠? 표현을 머니알람이 머니알람, 저한테서 머니알람. 막 울렸죠. 너무 시끄럽게 울려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후 4년 만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아니 그래 일하지 않는데 왜 돈이 들어? 어떻게 돈이 들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돈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오토머니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런 리얼 스토리를 토대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놀면서 하는 재테크 이른바 놀테크라는 아주 자극적인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미션 선언문이 책에 있더라고요. 미션 선언문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 미션 선언문 관련해서요. 미션 선언문은요, 제가 이제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요. 신문에서 한 기사를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기사가 제목이 자본의 정글에서 돈 벌어 자본의 그늘을 위해 쓰다 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이게 언제적 거냐면 2009년도 9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예요. 2009년도. 네. 아, 그걸 스크랩을 딱 해놓고. 네, 아직까지 제가 지금 계속 가지고 다니는 증거 자료? 증거 자료? 네. 그래서 이분이 증권 전문가이신데 자본의 어떤 정글에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벌으신 돈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자본의 그늘에 계신 분들, 이분은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단에 기부를 하셨는데 자본의 그늘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냥 그 어렸을 때를 대학생 이후로만 따진다면 그때부터 돈이 좀 붙었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라는 걸 좀 돈이 따라다니는 여자. 됐어요. 네. 돈이 착착 붙는. 돈 붙는 여자. 좀 붙어봐 옆으로. 근데 그게 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동아리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동아리 회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학 가가지고 이제 친한 언니들이랑 동아리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 팀을 만든 거죠. 그게 춤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춤 동아리를 만들고 우리 동아리가 이제 연습을 하러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던 와중이었는데 그 해당 센터에서 저희가 연습하는 걸 보고 너희 굉장히 즐겁게 연습하는구나. 너희 혹시 여기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춤을 가르쳐 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리더였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실력이었는데 그래도 처음 추는 뭐 청소년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춤을 가르치면서 그 센터에서부터 이제 월급을 강사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춤 췄는데 강사료를 받게 됐고 저희 동아리 팀을 수익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공연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내보내서 공연을 뛰게 만들고 그래서 공연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경연대회 같은 데를 내보내서 1등 상품 뭐 디지털 피아노 이런 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앵벌이. 능력 있으시네. 능력 있어. 그래서 그 디지털 피아노를 팔아서 80만 원 막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 전에 예를 들면 자라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던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같은 데도 다니면은 그런 어떤 뭐 발표 잘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주잖아요. 선물 같은 거를. 그래서 뭐 달란트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모으게끔 하는데 저는 그거를
모으면은 어떤 마켓 같은 게 펼쳐졌을 때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그에 비해서 저에 비해서는 제 동생은 그런 것과는 전혀 뭐 관심이 없었어요. 제 동생이 딱 뭉치님과 이름이 같은데 네, 제 동생은 아예 그냥 난 별로 관심 없어. 누나 가져. 뭐 이런 식. 근데 저는 동생을 잘 구슬려서 그거를 누나가 더 벌어올게. 더 받아올게. 막 이러면서 막 더 크게 불리고 막 이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내 같아요. 생각에는 동생이 한 수 위야. 그렇습니다. 동생이 한 수야. 동생은 이제 평생 누나한테 얹혀갈 거야 지금. 동생이 한 수 위야. 내가 얹혀가야 되는데. 동생이 한 수인 것 같아. 그죠? 네. 예, 대단한 동생. 그런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제 능력을 살려서 아무래도 자본의 그늘에 계신 분들한테 좀 베풀고 싶다라는 게 저희 어떤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에는 우리 미션 윤지경님의 미션 선언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항상 돈이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자본의 정글에서 번 돈을 자본의 그늘을 위해 쓰는 밸런스와 플렉서빌리티 이게 그 유연성 조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미션 선언문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야, 우리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박수가 나가요. 많은 응원을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자기 삶의 또 직업과 관련된 어떤 미션 선언문을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간다.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간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방향이 뚜렷하다는 거잖아. 방향과 목표죠. 방향성.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것을 진짜 실천하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윤지경 씨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직업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직업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한 개씩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근데 그것을 이제 책에 나중에 보면 그게 일종의 이제 머니풀이야. 머니풀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머니풀 지금 수입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제가 명함에 있는 것들만 나열을 해드리면 일단 재테크 강사를 한 기관에서 강사로서 활동을 계속 오랜 기간을 했었죠. 그래서 강사의 명함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컨설팅 하면서 파이낸셜 인트로듀싱 브로커인 거죠. 그래서 두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재무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서 파생된 게 머니 칼럼니스트 뭐 그런 직업들이 이제 파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가랑 필록싱 그 운동법과 관련된 운동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평에 소재한 한 리조트에서 마케팅 기획이사로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핫하게 최근 직업인 거죠. 작가인 거죠. 그래서 인세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책이 지금 첫 책. 첫 책이에요. 저의 첫 책. 아니 첫 책이 베스트셀러면 나는 너무 상대적인 게 소외가 너무 너무 원통해 나는. 나 책을 지금 10권을 넘게 썼는데 첫 책부터 그냥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버리면 아니 내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야, 이게 대단하다. 근데 이게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내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아까도 책이야기 했지만 사실 재테크 이런 분야에 자기 분야의 책을 잘 안 읽어요. 안 읽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무시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책 동향들은 보죠. 보는데 대충 보면 비슷한 책들이 너무 많아. 비슷한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자기 분야의 책을 잘 읽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놀면 사는 재테크는 진짜 다른 책이에요. 진짜 다른 책. 2014년에 출간된 어떤 재테크나 경제 분야의 다른 책 2권을 뽑는다면 첫째 놀면 사는 재테크, 두 번째 당신에 관한 경제. 네, 그것이 아닌가. 이제 어록에 보면 우리 책에 물론 본인이 생각해서 적은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의 말을 인용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것만 하려 할 뿐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그죠? 우리 한국 특히 청년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포기해 버리는 사람 청년들도 많아지고 그죠?
또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네. 있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 네. 그 래프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또 네. 체험하게 됐다는 이런 리얼 스토리들 그죠. 또 이게 처들급은 당장의 재테크보다 그때까지 어떤 주변의 분들에게 부모님을 비롯한 그 감사 소비, 감사에 대한 소비로 사용을 해라. 네. 그러니까 처들급부터 재테크하려고 뭐 네. 이렇게 애쓰지 마라. 전 다 돌려보내요. 그렇죠. 처달고 들고 가져오면. 그 돌려보내지 말고 저한테 보내요. 저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법을 하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공평해야 된다. 대체로 보면 이제 남자들한테 많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뭐그 집도 남자가 맞아요. 해와야 되고, 뭐 차도 남자가 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돈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남자에 대한 남자들에 대한 이런 일갈들 이런 것들. 책을 제가 밑줄 짝짝 꺼가면서 행강편으로 그러면서 책을 진짜 눈독 들이면서 읽었는데 이 외에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예를 들면 그 부모님 우리 윤지경님의 부모님에 대한 스토리에서 약간 따온 이야기가 젊었을 때 조금 불편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게 좋다. 네. 우리처럼 저처럼 젊었을 때 조금 그렇지 못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미인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그죠?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저희 집이 제 또래들 중에 차를 가장 늦게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샀으니까 그만큼 네. 더 좋은 차를 사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액센트? 막 그거 10년도 넘게 타셨어요. 얼마 전에 폐차하셨어요. 근데 네. 그때 액센트가 진짜 액센트였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말 근데 부모님한테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최근에 배차를 했다면 한 20년. 거의 한 15년, 그렇죠. 15년 정도, 20년 가까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액센트가 맞아요. 꽤 오래된 차거든. 제 차도 최근에 배차했어요. 10년이 넘었죠. 맞아요. 근데 더 탈 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몰고 가다 사고를 내가지고 소위 말해 작사를 내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리비보다 그 보험금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연 폐차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부모님들도 우리 그 윤지경님의 이런 돈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요. 네, 많이 주셨죠. 많은 영향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을 봐도 밥을 굶었던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저희 집에서도 뭐 그렇죠. 저희 집이 완전 뭐 부자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부족한 것도 항상 있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한으로 이제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거는 피아노를 못 사준 거. 어머니의 한. 네, 그래서 다 그래도 들어주려고 이제 다 해주려고 심껏 뭐 물심양면 다 해주셨는데 피아노 하나 못 사주신 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렇다고 저랑 제 동생이 뭐 밥을 굶고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저희 또래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밥 굶으셨던 적 많으시고 혼자서 뭐 그렇죠.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던 삶을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 또 그런 갈등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굶어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밥굶고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런 세대 분들은 하루에 2끼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대가 점점 넘어오면서 분명히 훨씬 편해진 것을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반대로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관점이 상당히 또 나쁘게 잘못 이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책에 우리 윤지경님은 그 해외 여행을 즐겨요. 첫째. 그래서 추운 것을 잘 못 견디는.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겨울만 되면 따뜻한 나라로 우리는 따뜻한 남장노라 그죠?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늘 이렇게 우리 한국이 늘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춥죠. 그렇게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행기만 타면 돈이잖아 다. 그쵸.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 첫 시도가 이제 27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질랜드로 날아갔죠. 예. 그래서 뉴질랜드로 날아갈 때 27살이면 파산하기 전이네. 네, 파산하기 직전이죠. 파산하기 직전이죠. 그동안 모은 돈을 싹 모았어요. 정말 싹 모아서 나 이거 원 없이 한번 쓰고 오리라 하고서는 모은 돈 다 들고서는 뉴질랜드로 날아갔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나봤는데 제 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내 몸이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딱 돌아오니까 제 자산이 빵원. 그리고 심지어 카드도 쓴 게 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막 일을 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여행에서 좋았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여행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신용카드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제일 편하죠 그게. 네. 일단 떠나면 그냥 이제 거기서 그냥 기분만 내면 되니까 뭐 연예인처럼 사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아놓은 돈을 들고 가서 싹 쓰고 오는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거기 가 있어도 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까먹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체대비는 나오는. 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정말 깊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인 것이 나는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요가 자격증을 따자. 그럼 해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저는 요가라고 잡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똑같은 거를 다른 직업을 잡는다면 언어에서도 아무래도 100%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재무설계를 할 수도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쪽은 뭐 아예 모르는데 그쪽 나라의 어떤 파이낸스 부분은 아예 모르는데 그렇다라면은 적어도 몸으로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 동생이 태권도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거의 뭐 정말 꼬맹이 때부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어딜 가서든 태권도 사범하면 돼. 그 말이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요가다. 그래서 그 요가 자격증을 국내에서 따면 안 되고 해외에서 따와야겠다. 해외에서 따오면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영어로 요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행을 가서 거기에 이제 요가 스튜디오가 있고 하면은 영어로 원래 하던 수업이니까 그냥 영어로 수업을 하면 되고 적어도 그 수강료 거기에 해당하는 수업 이제 강사료를 받아서 뭐 아주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체류비 정도는 다 나올 정도는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기가 막히네. 그러네. 기가 막히네. 우리는 여행 가면 우리 이구로 해. 이구. 우리 말도 안 하고 우리 거기 뭐 인력거꾼이라든지 공항에 가서 뭐 딜리버리. 그래서 사실은 겨울나기를요 여러 나라를 매번 바꾼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이제 뉴질랜드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태국의 방콕으로 갔는데 한 나라를 지정해서 간 이유는 거기도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그런 이제 제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수업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다양한 직업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직업이 뭔데 뭐 재무설계사 맞아? 이제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차피 이제 나이는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거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시대적인 환경도 계속 변해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무설계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누구든 우리가 윤지경 씨가 표현한 머니풀 그죠? 지속적인 수입 창출 또 다양한 수입 창출 그것이 나에게 맞는 그죠? 나에게 맞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요가 지금 아까 필록싱 그런 것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 춤추는 것 이렇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되게 보이잖아요. 요가 뭐 필록싱 이러면 야 저 그 날라리야. 그런데 저런 친구가 돈을 관리해 이런 아주 돈은 보수적인 거니까 이런 이제 상반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본인은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제 타이틀이 요가하는 재테크 강사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요가하면서 재테크를 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가는 가장 영적인 부분이고 정신적 부분이고 돈은 어찌 보면 가장 세속적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묘하게도 그 두 가지가 가장 극과 극의 것이 제 한 몸뚱어리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융합이 되더라고요. 네, 이 안에서 스스로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딱 발생을 시키는데 굉장히 좀 그게 묘한 밸런스를 이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참 이제 주식을 제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장 열리고서는 막 차트 보고 막 해요. 그래서 장 마감 3시까지 정말 그냥 차트 보고 고군분투 할 때가 있었었죠. 근데 그럴 때의 수익률보다 그냥 한 2시 정도에 주문 걸어놓고 2시 반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요가복 싸가서는 요가 클래스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주문 걸어놓고 가요. 그러면은 그 복잡했던 머리가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싹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딱 보면 그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더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수익률들이.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중점에서 묘한 밸런스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요가에서는 중요한 게 밸런스랑 이제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미션 선언문에서도 밸런스랑 플렉서빌리티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재정 관리 이런 부분에서 늘 부딪히는 게 꿈이거든. 그죠? 꿈과 현실, 이상과 현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은 있는 거고 그 꿈을 포기하는 또 최소한 미루는 이런 이유를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누군들 그래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뭐 그런 건데 야 지금 내 뭐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등록금에 당장에 내 뭐 노후 정부가 책임을 져 안 들잖아. 뭐 이런 것들 전세금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부분을 균형을 취하면서 가는 그때로 우리 책에 이제 아까 여행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마이 드림 어카운트. 네, 마이 드림 어카운트가 저는 이게 마이 드림 어카운트 물론 우리 이렇게 놀면서 하는 재테크 책에 많은 부분이 저한테 아주 신선했고 정말 이렇게 좋아 보였지만 그 중에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라고 속에서 큰 최고의 큰 감탄을 했던 게 마이 드림 어카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 드림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책과 관련된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방송의 또 애청자분들이 조금 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 2부에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놀테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부에서 우리 진짜 놀면서 돈 번다는 게 이게 가당찮은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2부 순서에서 같이 하면 또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우리 윤지경님의 이런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말을 안 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우리가 무슨 공영 무슨 광고에 있었어. 공익 광고에 아름다운 있었어. 무슨 고속도로 하여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뭉치님이 말문이 막힐 정도. 맞아요. 정말 오늘 뭉치님 너무 조용하세요. 그렇죠. 뭉치님이 말문이 막힐 정도. 그래서 제가 저에게 꼰대가 신이 난 거예요 지금. 꼰대 신이 난다. 혼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부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절 것 같습니다. Coming soon. 네, coming soon.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